안녕하세요. 청년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저번 시간에요. 상관 용제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을 바라볼 적에는 이 상관이 상관생제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상관을 쓰면서 인성을 같이 달고 있는지 상관폐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상관생제보다는 상관폐인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몸 써서 아니면 자기 일해서 돈을 재산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요즘 관계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이 돈이 더 좋은 시기가 되니까 상관생제가 더 좋은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의 관점에서는 상관폐인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개해년입니다. 을묘월이네요. 임신일이고요. 을사시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해묘합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묘월에 태어난 임수이고요. 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해수를 연지에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연지에 갖고 있으니까 임수가 별로 힘이 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해묘합을 했습니다. 해묘합을 하고 천간에 을목이 다시 떴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온전히 이렇게 목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수의 속성은 아직 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수는 이미 을목으로 자기의 모습을 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수가 이런 상관월에 또 다시 상관이 월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완벽하게 또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시간에 또 을목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상관을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상관을 너무 강력하게 쓸 경우에는 자기의 기운을 설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기운 설당하는 이 기운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상관을 좀 막 나가는 상관을 워워워 하면서 붙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 인성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성, 일지에 갖게 돼 있는 거죠. 자, 천간으로서는 또 월연간에 개수가 또 떠 있습니다. 자, 지지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사화입니다. 이 사화가 이 전체적인 모습을 다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 관계를 살펴보면은 신금이 이런 상관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화가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는. 자, 사화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느냐고요?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해수 수입니다. 묘이지만 습한 목입니다. 신금 당연히 습하겠죠. 자, 천간으로도 모두 다 습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습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을 말려주지 않으면은 계속 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건강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은 자기가 무언가를 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깔끔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깔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조와 습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막 일을 벌린다. 그러면은 조한 경우에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습의 병이 많다. 그러면은 조한 쪽은 습에 있는 병이 아니라 그 반대의 병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습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지의 사화가 이거는 조화입니다. 건조한 화인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습들을 말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가 이걸 습을 말려주는 걸로 해서 이거를 용해야 될지 아니면은 신금이 이런 상관들이 막 퍼져나가는 이 상관들을 조절해서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이런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다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자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저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런 것들을
신금이 어느 정도 제어해 준다라고 보는 것으로 좀 더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임수가 이 설기당하는 이런 것들을 신금이 잘 도와준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묘월이기 때문에 임수 또한 근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좋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관계들을 살펴봤고요. 여기 관계, 임철초 선생님은 이 관계를 상관용제격으로, 그러니까 사화를 좀 더 중시하였습니다. 네. 사화를 중시하였고 저의 입장에서는 신금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어쨌든 분류된 입장에서는 상관용제격입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차 수목상관이다. 이 사주는 수목상관으로 가고 있다. 일주 자 장생이다. 일주는 장생을 깔고 앉아 있다. 네,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장생이기 때문에 인수를 아주 제대로 잘 깔고 앉아 있다. 연지 녹왕이다. 연지에 녹을 갖고 있어서 왕하다. 네, 이 임수가 힘들지 않다. 일주는 불약하다. 일주는 약하지 않다. 네, 이 관계가 해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금을 지지에 일지에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불약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기 용사 사화 지재. 사화를 재성으로, 사화의 재성을 용신으로 쓰기에 충분하다. 네, 이렇게 임철초 선생님은 사화를 용신으로 봤습니다. 용신으로 보는 근거는 이 나머지 관계들을 습을 잘 조절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혐, 기중, 운, 금수다. 혐오스러운 것은, 안 좋은 것은 운이 금수 중에 있는 것이다. 자,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운은 목대운으로서 초반에만 목대운이고 나머지는 금수대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반생, 녹록, 풍상이었다. 반생 동안 풍상이 아주 녹록하였다. 기, 도, 만상이다. 일어나고 엎어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만상의 모습을 갖췄다. 수없이 일어나고 주저앉고 일어나고 주저앉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상관을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잘 풀렸다가 어떤 때는 잘 안 풀렸다가. 그게 언제일까요? 사화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경우에는 잘 풀렸다가 사화가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여기에는 신금 또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신금이 인성으로서 작용해서 얘네들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것도 매우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 술운, 술운에 이르러. 네. 경술운인데 경술이나 하지 않고 술이라고만 얘기했죠. 긴, 재, 해, 수, 지, 겁이다. 해수의 겁을 막아줬다. 술토가 해수라는 겁제를 막아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임수가 해수 때문에 강해졌는데 술토에 와서, 술운에 와서 해수를 또 한 번 막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가 또 갑자기 해수를 겁제로 느닷없이 봐서 이것들을 막아줬다. 차라리 천간에 나와 있는 이 개수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해수를 얘기를 했네요. 네, 여기서 약간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합기, 묘목, 화재다. 목과 합하여 재성으로 바뀌었다. 취연, 발재, 수만이다. 갑작스레 발재함이 수만으로 되어 있었다. 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역시 또 대박이 터졌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술운에 갑자기 대박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관계를 해수가 여태까지 이 사람이 발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겠죠. 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해수가 막았다라기보다는 이 사주 자체가 처음에 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습이 지금까지 계속 초반 갑인, 대운 제외하고 해, 자축, 축자해 이 운을 모두 이 운 때는
또 천간까지도 전부 다 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수가 계속 가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일어나고 무너지기를 수차례 수만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어떤 때는 이 수의 힘을 받아 이 수를 말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의 형태로 돌아서서 갑자기 또 다시 습을 다 가정시켜주고 이런 형태를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사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일어나고 무너지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 사주 자체가 상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상관이 인성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화가 갑작스럽게 자꾸 변신을 하는 거죠. 배반도 하고 자기 편으로 돌아섰다가 또 이 상대방으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자꾸 배반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고 무너지고를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경술대운에는 이 모든 습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 건조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을 조절해 주는 거죠. 게다가 묘술합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술토가 적절하게 이 습들을 조절해 주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화가 이제 빛으로서 그러니까 습을 말려주는 역할로서 아주 자기의 역할을 잘 해 나간다라는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유, 충파, 상관이다. 유금대운에는 기유대운에는 충파, 상관이다. 상관을 충했다. 묘목을 충해서 생조 겁인이다. 겁에 대해서 겁을 키워줬다. 겁의 인성을 좀 더 바꿔줬다. 네, 이런 얘기겠죠. 생조 겁인 쪽으로 겁의 인성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이 정도 수명이면은 충분히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묘목을 취해서 묘목을 충한 것도 역시 문제가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묘목을 취했다기보다는 사화가 유금과 합을 했다라는 것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방금 말씀드렸죠. 묘목 상관인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이 가중될 경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은 점점 습화되는 거죠. 그래서 습에 의한 질병들이 또 발생하고 습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화가 수룬에는 이 자기 본연의 모습 자꾸 건조시켜주고 말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기유대운에 들어서면서 유금이 사유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묘유충도 있겠죠. 묘유충이 발생하니까 해묘합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해묘합했던 것들이 서로 관계들이 무너지는 이런 관계도 발생했겠지만 사화가 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합에서 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금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습화되는 것들을 점점 가중시켜준 겁니다. 금생수가 점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사화가 바로 유금 충파 상관에서 생조 겁인 이렇게 충파의 원인보다는 사유합금으로 바뀌는 관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관용제라고 얘기 못하는 것이 용신으로 쓰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있고 용신이라고 하면은 기반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그 위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 사화로서 그러니까 빛을 조우로서 이런 것들을 잘 말려주는 그런 관계를 쓰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금으로 돌아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용신을 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관용제라기보다는 인성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거 분류하기에는 상관용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관에 대해서 또 다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